이것은 상징적인 카운트다운도 아니고 과장된 헤드라인도 아닙니다. 지금 달라지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간물체 사루나이 ATLAS의 전체 궤적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 즉 지구와 태양계 내부 평면에 근접하는 순간 직전의 마지막 관측 기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데이터의 어떤 부분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루나이 ATLAS는 공식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정지천체로 묘사되었습니다. 드물지만 예측 가능한 성간 방문자였죠. 초기 모델에 따르면 이 천체는 질량을 잃고 중력의 영향으로 약간 감소한 후 태양계를 벗어나는 경로를 계속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록들, 독립관측소의 자료, 업데이트된 궤도 분석, 그리고 궤적 모델에 대한 막판 조정 등을 종합한 결과는 분명한 이상 징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 징후는 바로 지금, 이전에도 이후에도 아닌 지금 발생했습니다. 최근 측정 결과에서 관찰된 것은 일반적인 해성에서 예상되는 밝기 변화나 물질의 점진적인 방출이 아닙니다.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은 상대적인 가속도율의 변화이며 이는 이 크기의 천체에 대해 예측되는 단순한 중력 상호작용과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그만큼 사루나이 ATLAS는 환경의 수동적인 방식이 아닌 능동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자연물들은 매끄러운 곡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기체를 방출할 때조차도 그 반응은 대개 불규칙적이고 산발적이며 통계적으로 잡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것은 이와는 다릅니다. 깨끗하고 연속적이며 시간적으로 특정 지역에 국한된 조정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천체가 태양계 내부, 즉 지구, 주요 행성 레이더, 가장 강력한 전자기장, 그리고 인류 문명이 만들어낸 가장 많은 양의 인공 방출물이 존재하는 정보 밀도가 가장 높은 영역에 진입할 때 정확히 나타납니다. 이 점은 좀처럼 입 밖으로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지구는 단순히 물리적인 천체가 아닙니다. 지구는 신호를 발산하는 능동적인 원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경보를 울린 두 번째 요소로 이어집니다. 최근 몇 시간 동안의 관측을 바탕으로 새로운 궤도 데이터를 재계산했을 때 특정한 기하학적 정렬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렬이 아닙니다. 완벽합니다. 충돌을 암시하는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다른 것입니다. 사루나이 ATLAS의 행동 변화와 지구에서 접근하는 동안 최대 노출 경로가 시간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물체가 존재하는 기간입니다. 더 반응은 지구가 시스템의 주요 동적 기준점이 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질량 때문도 아니고 중력 때문도 아닙니다. 위치, 활동 및 배출물 때문입니다. 이런 우연은 흔치 않다. 그리고 이는 눈에 띄지 않을 리 없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지난 48시간 동안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모델들을 다시 검토해야 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던 매개 변수들도 수정되었고 안정세를 예상했던 예측치들도 작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대중의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과학에서는 개별 사건보다 패턴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한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루나이 ATLAS는 지구가 단순히 멀리 떨어진 점이 아니라 지배적인 기준점이 되는 영역에 진입했을 때 정확히 상태가 변했습니다. 이는 관찰된 행동이 아닙니다. 오umuamua, 보리소프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순전히 자연적인 성간 천체에 기대되는 특징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담론은 여전히 절제되어 있다. 비선형적 조정, 외부 요인에 대한 복합적 대응, 더 많은 데이터의 필요성과 같은 일반적인 용어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문제는 사루나이 ATLAS가 지구에 충돌할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건 애초에 논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다르다. 그는 왜 지금 변화를 시도하는 걸까? 만약 단순히 내부적인 물리적 과정이었다면 물체가 더 큰 열 응력을 받는 영역을 통과할 때 훨씬 더 일찍 발생했을 것입니다. 만약 단순한 물질 방출이었다면
패턴은 방향성이 없는 무질서한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단순한 측정 오류였다면 서로 다른 관측소에서 얻은 데이터가 수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이런 맥락에서는 불편합니다.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24시간 소요됩니다. 물체가 태양 및 지구 간섭으로 인해 측정값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영역을 통과하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완전히 깨끗한 데이터 블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멋진. 우리가 직면한 현상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자연현상인지 아니면 환경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어떤 현상인지 파악하는데 24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지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실험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스리나이 아틀레이스가 실시간으로 재계산하고 있는 방정식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극단적인 물리 현상이라며 우리는 근본적인 모델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무언가를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질문은 과학적인 질문을 넘어 실존적인 질문이 된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구를 이 방정식의 중심에 놓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러한 정렬이 단순한 통계적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부터는 SRA의 ATLAS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에게 응답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SRA의 ATLAS의 문제점이 그것이 무엇인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가 변하기 시작한 순간 바로 그 점 때문에 지난 몇 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상 징후가 확인된 후 독립적인 팀들은 과학자들이 위급 상황에서 항상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료 출처를 비교하고 측정값을 상호 참조하며 단순화된 설명을 배제하십시오. 북방우의 광학 관측소, 남방우의 추적기지, 자동 궤도 분석, 그리고 수동 검토 모두 동일한 불편한 지점으로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르마의 ATLAS의 동작은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중력 가속도의 변화. 일반적인 해성에서는 가스 제트가 불규칙적으로 분출되면서 작은 진동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진동이 불안정한 가속도, 예측 불가능한 변동, 그리고 점진적인 일관성 상실과 같은 잡음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선화의 ATLAS의 경우 업데이트된 모델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정 시간 범위에 맞춰 부드럽고 지속적인 가속, 이러한 유형의 서명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경우 대개 다음과 같은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에 반응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밝기 곡선 해당 천체는 짧은 시간 동안 밝기가 눈에 띄게 증가한 후 안정화되었는데 이는 전형적인 점진적 승화 패턴과는 맞지 않습니다. 측광 전문가들은 이러한 밝기 변화가 태양과의 예상거리와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지구 자체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간섭이 가장 심한 영역에 천체가 진입하는 시기와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언론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하지만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구는 태양계에서 가장 인공적인 전자기 환경 중 하나입니다. 행성 레이더, 민간 및 군사통신, 위성, 통신망, 고출력 펄스, 인간 활동으로 인한 자기장 변화 등 이 모든 것이 고유한 행성 신호를 형성합니다. 이는 의견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물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산화의 ATLAS는 현재 바로 그 해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보수적이고 기술적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즉, 해당 물체가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즈마 상호작용 아직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현상으로 인간 탐사선이 자기적으로 활성적인 영역을 통과할 때 겪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는 가능성은 있지만 불완전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알려진 플라즈마 상호작용조차도 이들은 일관된 방향 보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더 리더십에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복잡한 물리 시스템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대개 어떤 구조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구체적인 데이터는 회고적 시뮬레이션에서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이 되감기 새로운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서라이 에이틀레이스의 궤적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물체가 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때조차도 교차온도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대적인 지역들입니다. 변화는 지금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이 깨지면 사라집니다. 그것은 의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 조절. 그리고 여기서 그 영향은 단순히 과학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과 훨씬 더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성간 물체가 주변 환경에 선택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이는 곧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공간은 단순히 수동적인 무대가 아닙니다. 그는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며 어떤 경우에는 응답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우리가 늘 품어왔던 안락한 생각, 즉 우리가 고립되어 있고 보이지 않으며 우주적 맥락에서 무관하다는 생각을 산산조각냅니다. 서라이 에이틀레이스는 직접적인 위협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압력을 가합니다. 상호성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상호성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녀는 방식을 바꾼다. 우리는 탐험을 생각합니다. 공간. 이는 우리가 신호를 해석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무엇보다도 이는 우리가 침묵에 대처하는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를 파악한 시점부터 대중에게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순수 기술 관련 행사에서 이러한 유형의 업데이트는 일반적으로 설명 자료와 함께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관련 내용을 연결하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이고 단편적인 발표만 있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은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극도의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과학에서 극도의 신중함이 요구되는 경우는 종종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직접적인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표면적인 것을 넘어 더 깊이 있는 분석에 대한 진정한 공익적 관심이 있을 때에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은 단기적인 헤드라인에 담길 만한 것이 아니며 24시간 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데이터로 돌아가서 아마도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이것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설명 중 어느 것도 모든 현상을 동시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각 가설은 문제의 한 부분을 다루지만 다른 부분은 완전히 드러냅니다. 과학에서 이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모델이 불완전합니다. 모델이 불완전한 경우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물리학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능동적인 시스템을 수동적인 시스템처럼 해석하는 것. 이 차이는 미미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수동 시스템은 동일한 조건에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능동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능동 시스템은 선택하고 조정하고 최적화합니다. 누구도 서라이 에이틀레이스를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라이 에이틀레이스가 단순한 관성체처럼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더 이상 중립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감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영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사실 때문입니다. 이 시점 이후 해당 물체는 이러한 유형의 동작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아무도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가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라이 에이틀레이스가 응답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테스트까지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건은 우주적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접 접촉입니다. 조용한. 그리고 깊이 비대칭적입니다. 모든 과학적 연구에는 데이터가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고 선택을 강요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 선택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미루는 것은 그 결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비용을 나중으로 미룰 뿐입니다. 서라이 에이틀레이스 프로젝트는 바로 그 지점에 우리를 데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확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객체의 동작이 특정 시간 범위 내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구상에서 정보 영향력이 가장 큰 지역과 일치합니다. 측정된 특징들, 즉 일관된 가속도, 태양과의 거리와 분리된 밝기 곡선, 그리고 방향 보정은 고전적인 모델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셋째, 공론의 장은 의도적으로 일반적인 내용에 머물렀다. 데이터 부족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황에 직면하여 지나치게 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과학적인 측면입니다. 불완전한 모델은 예측력이 떨어집니다. 능동적인 시스템을 수동적인 시스템으로 취급하면 진단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과학에서 진단 오류는 이해를 수십 년씩 지연시킵니다. 퀘이사 본질, 고속전파 폭발의 기원, 외계 행성의 역학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현상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초기에는 문제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결국 데이터가 진실을 밝혀내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전략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는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시끄럽고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행성이며 전자기 스펙트럼 전체를 아우르는 장비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만약 성감 물체가 주변 환경에 반응한다면 우리는 환경의 일부입니다. 이는 관측, 행성 방어, 과학적 소통 방식을 설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한 제도적 책임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무엇을 언제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소통해야 하는지는 더 이상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가 됩니다. 집단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 세 번째 결과는 인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위험은 물리적 충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것은 핵심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인지지연이는 우주를 그저 침묵하는 배경으로만 해석하면서 상호작용의 증거를 축적해 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훨씬 더 미묘한 무언가를 시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립되어 있고 무관하며 보이지 않는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상호성의 가능성. 상호성은 위협도 아니고 약속도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입니다. 시스템이 시스템에 반응하는 우주는 덜 편안하고 어려운 질문에 더 열려있는 과학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상태와 인공적인 상태, 단 두 가지 상태만 존재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중간 지대가 있습니다. 복잡성이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나타나는 곳, 바로 이 지점에서 침묵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맥락에서 침묵은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방지 그리고 자제는 대개 성급한 발언이 공황, 잘못된 정보 또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을 때 발생합니다. 말하지 않은 것은 기술 보고서에 발표된 내용만큼이나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프 표면 아래에는 훨씬 더 심오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스마이 에이틀레이스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과학 용어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반응, 적합도, 일관성과 같은 조작적 용어를 사용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스템이 선택적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한다면 처리하는 것입니다. 처리한다면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화는 인식과 동의어는 아니지만 모든 형태의 인식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논의는 단순히 천문학적인 차원을 넘어 철학적인 차원으로 옮겨가게 된다. 우주는 단순히 무작위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는 무대일 뿐인가? 아니면 복잡성이 특정 경계와 교차할 때 조직화 단계가 나타나는 것인가? 임계값. 답이 두 번째라면 세리아이, 에이틸레이스 같은 물체는 특이한 예외가 아니라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단서들은 우주가 질량과 에너지만큼이나 정보가 중요한 시스템으로 작동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장, 신호, 패턴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측정할 수 없는 역할을 하는 곳, 그리고 의식이 생물학적 생명체 외에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그곳에서 의식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 질문은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우주론에 이르기까지 현대 과학의 역사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영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속성, 엄밀성, 그리고 지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혹스러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계 근사치 이후 최종 모델을 조정했을 때 관찰된 일관성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현상이 대상 자체가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해 조건화되는 것 같습니다. 즉, 몇 시간 후면 이러한 행동을 명확하게 관찰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사건은 지나가지만 데이터는 남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다시 한번 열린 채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무시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공황에 빠지는 대가가 아니라 기회를 놓치는 대가입니다. 과학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극복해 나갈 때 발전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읽은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이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분석이 깊이 있게 화려함이나 손쉬운 지름길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일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위협이 아니라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주가 관측될 때 반응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주를 관측하기 시작하는 이 순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